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집단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자기들 먹고 살 것은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철강이 그렇습니다. 턱없이 비싸진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유럽은 제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철제 슬라브는 제재 이전 수출을 초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친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지만 슬라브와 사각형 빌렛 같은 철강 반제품 수입 유예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독일의 데어 슈피겔은 러시아 철강이 없으면 유럽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러시아 철강 제품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제철업계는 베를린 정부의 압력을 가해 내년 가을 종료 예정이었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분쟁 이후 유럽은 한때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야금 도입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 브라질 같은 대체 소스로 눈길을 돌렸지만 비싸고 공급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750만 톤의 러시아산 슬라브와 57만 톤이 넘는 빌렛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철강산업협회 유로파에 따르면 최근 유럽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슬라브의 비중은 56%로 증가했는데 이는 제재 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유로파 예측에 따르면 2026년까지 러시아는 철강 반제품 수출로 연간 최대 20억 유로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반제품뿐 아니라 2024년에는 러시아 주철의 대유럽 수출도 25% 이상 늘립니다. 서구 언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8년 10월까지 러시아산 철강 제품을 계속 수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내에서 벨기에, 체크공화국, 이태리는 철강 제재 유예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강은 독일의 기간 산업입니다. 업계에서는 제재로 유예하자고 아우성인데 녹색당과 연정을 하는 숄츠 내각이 러시아 제철 제품 수입을 반대한 것입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러시아는 계약은 계약이니 유럽에 필요한 물건은 판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연방산하 금융대학 연구원 스타니슬라프 미트라호비치는 모스크바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트라호비치는 철강, 기타 금속 외에도 서구는 여전히 농축 우라늄, 특정 유형의 비료, 석유, 가스 등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원자재는 생산시설, 산업 물류 체인의 조합으로 인해 유럽에서 여전히 수요가 많다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트라호비치는 유럽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인도 철강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운송이 쉽지 않으며 비즈니스에는 안정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에서 승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쟁 이후에도 유럽의 산업계가 생존하기를 바란다면 그 길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IRP 지역문제연구소 책임자인 드미트리 주라블리예프는 러시아 티타늄도 서구에서 수요가 많으며 미국 항공산업도 여기에 크게 의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모스크바를 적대시하는 서방과의 무역을 중단하고 석유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러시아가 보여주면 집단 서방의 위선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모스크바의 스탠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